안녕하십니까. 위드심의원의 심정석 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에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갑상선 고주파로 암은 치료하면 안 되느냐,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항상 저는 보수적으로 아직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오늘은 좀 제가 이렇게 좀 좋은 소식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기술적으로는 양성종양을 고주파로 태우는 거나 암을 태우는 거나 사실 차이가 없었고요. 암은 조그만 거를 고주파로 치료하는데 양성종양은 이렇게 커다란 걸 주로 치료하니까 사실 기술적으로는 암이 훨씬 쉽거든요. 그러나 이제 정말로 해도 되느냐, 이게 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안 좋았더라. 그렇게 되면 치료하신 분들이 나중에 굉장히 낭패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학은 언제나 정말 될 것 같더라도 진짜로 해보고 몇 년 지났는데 그분들이 괜찮더라, 이런 데이터가 쌓여야 이제 안심하고 할 수 있거든요. 드디어 그 결과들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까지도 치료하고 1년 지났는데 환자들이 괜찮더라, 그런 논문들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상선 암으로 1, 2년 살고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평생 사셔야 되니까 1, 2년 괜찮은 거 가지고는 믿고 치료하기 좀 그렇죠. 암이면 적어도 5년은 괜찮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논문을 소개해 드리는데, 잡지는 세계에서 갑상선 분야에서는 제일 좋은 잡지예요. 아무나 논문 실리기 힘든 그런 잡지고요. 금년 1월에 나온 논문이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대학병원 같은, 그러니까 아주 중국을 대표하는 병원이고요. 네, 믿을 만한 병원입니다. 그 병원에서 고주파로 이제 크기가 작은 마이크로 카시노마라고 하죠. 그 다음에 로우 리스크, 그러니까 환자한테 위험도가 낮은 환자들을 선별해서 고주파로 치료하고 5년 이상을 이제 봤는데, 이 논문이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5년 동안, 5년 전에 치료할 때 비슷비슷한 환자들을 선별을 해서 한쪽은 고주파를 하고 한쪽은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5년 뒤에 봤더니 양쪽 그룹이 어떠냐, 그거를 낸 거고요. 예, 이 논문은 이제 북경에 있는 닥터 장이 이제 주저자고요. 책임 저자도 북경에 있는 중국 분들인데, 이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 계신 분들도 이제 공저자로 참여를 하셨어요. 아마 이제 이 논문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결과 이 표로 요약이 되는데요. 5년 뒤에 보니까 고주파를 택하신 분이 94명, 수술을 하겠다 이렇게 택하신 분이 80명. 아마 수술하기 싫으니까 고주파 하신 분들이 그 참여분 중에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총 180명 정도 되죠. 그런데 5년 사이에 재발하신 분이 몇 명이냐? 고주파 하신 분도 1명, 수술하신 분도 1명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갑상선 안에서 재발한 거고요. 그 주변에 이제 경부에 림프절로 전이한 사람은 몇 명 있느냐? 고주파 하신 분 중에는 1명도 없었고요. 수술하신 분 중에 오히려 1명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고주파가 더 좋으냐? 이거는 100명 남짓 양쪽해서 고주파가 더 좋다고는 아니고요. 우연이겠죠. 이쪽이 조금 1명 더 있었던 거는. 그러나 적어도 수술과 고주파 중에서 고주파가 더 부족한, 열등한 치료는 아니다, 그 얘기는 할 수 있죠. 이 논문이 지금 나온 논문 중에서 제일 이제 5년이니까 그 추적 기간이 길고요. 이 논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2019년 말에 나온 논문이고요. 이 잡지도 굉장히 좋은 잡지입니다. 이 논문도 굉장히 좋은 논문이거든요. 여기에도 중국 분들이 논문을 많이 쓰는 이유는 5년 전에 고주파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선진국들은 다 윤리규정 이런 것 때문에 법적인 걸로 허락이 안 되니까 못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게 중국을 비하하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이게 5년 전에 중국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좀 쌓인 거거든요. 이 병원은 4년 된 데이터고요. 4년 된 데이터가 요 고주파랑 이분들도 수술이랑 같이 비교를 했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고주파가 아니라 레이저를 썼는데 레이저나 고주파나 열을 발생시켜서 태워버린다는 건 똑같아요. 기계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수술하신 분들 중에서 재발하신 분이 3명, 레이저 하신 분들이 2명. 여기서도 우연이겠지만 오히려 수술하신 분들이 재발이 더 많네요. 그렇죠? 적어도 레이저라는 열 치료도 조그만 갑상선 암을 치료하는 데는 수술에 비해서 열등한 치료가 아니다. 이 데이터는 4년 추적한 데이터입니다. 또 있습니다. 요 데이터는 3년이고요. 요거는 기계가 또 달라요. 고주파, 레이저, 요거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극초단파라고 하고요. 전자레인지에 나오는 그 열을 기계로 만든 거고요. 결국 이것도 열을 발생시켜서 혹을 태워버린다. 그것은 똑같은 기계예요. 여기서는 역시 수술과 마이크로웨이브 비교를 했고요. 이분들은 3년 반 추적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수술도 재발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마이크로웨이브도 재발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5년, 4년, 3년 반 이 정도 장기간 이분들 다 합치면 총 환자가 300명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런데 수술과 열치료 중에 재발률이 결코 수술에 비하여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숫자만 보면 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곧 조그만 갑상선암, 1cm 안 되는 걸 조그맣다라고 정의하는데요. 그런 암들은 고주파로 치료할 날들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한국에서는 하느냐?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훨씬 어려운 양성종양도 하고 있고 재발 갑상선암도 치료하고 있죠. 이제 수술하기 전 초발 갑상선암을 치료하는 거 기술적으로는 이미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지금 이제 절차가 미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요. 만약에 한다면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임상실험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서 이 열치료는 조그만 갑상선암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은 갑상선 미세유도암의 고주파 열치료에 대한 현황과 최근에 나온 주요 논문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